안녕하세요, 주준환입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방송 하나 이제 올리고 나서요. 녹화 방송 편집해서 올리고 나서 그다음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공매도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오늘자 기사 중에 블룸버그가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떠받쳐지고 있다. 그래서 폭락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 2021년 2월 5일자 기사고요. 어, 좀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모르겠어요. 뭐 이 기사가 맞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완전 뭐 블룸버그보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MBA 국제금융 MBA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회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금융에 대해서는 준전문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많이 안다. 일반인보다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약간은 자기네들이 공매도 못 쳐가지고 수익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싶은 어떤 약간의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심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지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5월 2일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5월 2일까지 공매도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길게 공매도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예.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최장기간 금지를 유지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거의 이제 1년 정도가 돼가지 않을까요? 지난해 3월부터 했으니까 5월까지니까 1년 2개월. 1년 2개월 동안에 공매도를 금지한 거다라는 건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트레이더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로 인한 인위적 주가 지지 상황이 결국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또 해지 수단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철수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 해지 회피 수단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리스크 회피 수단 공매도가 리스크 해지 수단은 될 수 있죠. 리스크 해지 수단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막 오르다가 주식이 떨어진다. 근데 공매도를 못 치고 매수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난 공매도 해서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니까 숏을 칠 수가 없으니까 뭐 이 시장 재미가 없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그죠?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해는 되지만 지금 공매도를 안 친다고 해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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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생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아주 뭐 지금은 아예 뭐 금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공매도까지 다 막은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좀 어느 정도 막아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공매도까지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되긴 했는데요. 그걸 완벽하게 100%다 막은 건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도 호가를 먼저 밝히고 이제 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공매도를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건전하게 하라.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지금 두고 있긴 하지만 뭐 되게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 블룸버그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이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서의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메인으로서 리스크 헤지가 아니라 메인 투자로서 공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매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혹시 리스크 헤지용이 아닐까 그런 좀 저만의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곤 있어요. 예. 왜냐면 저도 진짜 18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정말 그 억누르는 그 세력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떠한 A라는 회사가 그 A라는 회사가 속한 섹터의 그 분야가 상당히 전망이 좋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도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독점적 독과점적 지위에 있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시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분명히 이 A라는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장기적으로 1년, 2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많이 저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위에 이상하게 매도 물량도 엄청나게 몰려 있고 예 이상하게 계속 그 쭈루루루 그 매일매일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툭 털어지고.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시장이 좋고 회사가 좋다 보니까 결국은 오르긴 오르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가격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은 종목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계 기관에 아니면 우리나라 기관사들 중에 일부가 공매도를 메인으로 해서 좀 장난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가 개미핥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 게임스탑 사건과 관련해서 진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민낯들이 정말 속속들이 드러났단 말이야. 아, 개미핥기의 정체들이 그들이었구나. 예? 이렇게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세력이 누군지 이제 외국계 기관은 공매도 세력이라 이제 어떤 기관들이 공매도 세력인지 뭐 그것들은 뭐 일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를 통해서 자금을 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증권사가 공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뒤에 그 공매도 주체가 누군지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틀리면 다르면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좀 드러나지도 않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도 이제 공시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돼. 그리고 그거 이제 시스템에 이제 올리는데 내가 누군지 안 밝히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차입 공매도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뭐 저번에 어떤 증권사 모증권사 사건도 있었죠. 무차입 공매도가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무차입 공매도가 또 그거를 적발해야 되는 그 감독 기관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스템이 다 전산화가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일부 시스템들은 아직도 수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공매도에 대한 발표가 18시 30분 이후에 발표를 하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마도
전산화가 100%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 금방 분야나 직접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호주 자산운용사 AMP 캐피털 레이더 네이미 대표는 한국 당국의 목표는 미국에서 했던 것 같이 시장의 단기 충격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자, 글씨를 좀 키울게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하여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예.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한다? 과연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했다? 반대죠. 공매도를 금지해서 시장이 오르니까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예. 유동성은 더 증가했어요. 지금 유동성은 증가를 했고요. 개미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전에 지금 예수 적치금만 한 60조 원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요번에 장이 오르면서 조금 줄었겠죠. 예.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60조가 현금으로 기회를 노리면서 지금 현금으로 지금 대기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60조란 금액이 장이 좋으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던 금액이 있어요. 이 60조가 대기성 자금이 유동성이거든요. 예. 또 유동성이 급락, 예, 유동성이 더 늘었죠. 훨씬 더 시장은 제가 봤을 때 건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건전해졌다. 그리고 훨씬 더 신뢰성을 찾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상당히 좋고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거기에다 대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왜 평가를 받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그냥 북한 프리미엄, 전쟁 프리미엄, 전쟁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드디어 저는 이 3000이라는 선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코스피 평가 이제 조금 제대로 평가된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이분이 그걸 의도하진 않겠고 좋은 것들 어떤 좋은 의도로 반드시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공매도가 활성화됐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공매도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이리떼 같은 하이에나 같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서 헤쳐먹고 나간다. 그거는 100%예요.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하여 주가가 폭락한다. 여기는 약간의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 말 자체가 더 의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이 말 자체가 나는 더 의도가 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공매도로 돈 벌어야 하는데 왜 시장 안 열어줘?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정경대 맥쿼리 투신 주식운용본부장 맥쿼리, 예.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금융사 중에 하나죠. 맥쿼리. 예. 조심해야 돼요, 맥쿼리. 뭐 이제 정경대 주식운용본부장님이 그런다고는 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맥쿼리는 공매도를 잘 하는 금융사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이분이 공매도가 없어서 고평가된 주식에 대한 하락 베팅이 지연 누적되고 있다. 예. 고평가된 주식? 그럼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 퍼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알기로는 테슬라 퍼가 한 100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금, 예. 그래서 테슬라도 상당히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알론 머스크 형님도 공매도를 상당히 싫어하시죠. 그죠? 예. 이들은 조금 그런 어떤 하이에나 같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진짜.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예, PR이 863이네요. 예, 테슬라 PR은 863. 근데 우리나라의 이 863, 이거는 뭐 제껴두고, 퍼가 100이 되는 게 있나요? 100이 되는 회사가 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퍼가 14%라고 하죠. 예, 14%인데 이 14%가 고평가되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주 일부 주식들은 고평가된 주식이 있겠죠. 고평가된 주식이 있겠지만, 과연 또 이들이 그런 어떤 그 고평가된 잡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공매도주가 어느 정도 한 중가 정도 움직이긴 좀 편해야 되고, 조금 가벼워야 되고, 그렇다고 망할 회사는 아니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식이 정말 뭐 퍼가 100까지 가는 주식이 과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봤을 때 아무리 고평가돼봤자 미국 주식보다는 고평가된 주식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실력 있고 진짜 기술 있고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인데도 뭐 해봤자 진짜 PER 뭐 한 10, 제조업 같은 경우 10, 24, 10에서 20 사이, 이 정도고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40 가는 것도 있죠, 퍼가. 근데 PBR을 보면은 더 웃긴 게, PBR을 보면 0.5, 진짜 괜찮은 회사인데 0.8, 많아봤자 2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세고 셌어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PBR이 뭐냐면, 어, 제가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1억을 꺼요. 제가 은행에서 1억을 꺼는데 1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있어요.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은행이 1억 신용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팔면 10억인데 그 중에서 1억 갚을 수 있잖아요. 강제 경매해서 1억을 받아낼 수 있다고요.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먹고 튀지 않는 이상 안전할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PBR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내일 아침 바로 망한다고 치더라도 이 회사가 주식 대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PBR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2다 그러면은 주식이 뭐 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PBR 2 하면은 이제 다 팔면 자산을 5천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5천 원 손실이긴 하죠. 개별 주주들이. 그래도 5천 원은 나눠줄 수 있다는 거고요. PBR 0.5라고 하면은, 예, 만 원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 2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원을. 근데 PBR 1 미만인 회사들도 지금 부지기수예요. 근데 고평가됐다고요? 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은.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읽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사가 과연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 기사 일단 갑자기 좀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예. 그럼 이따가 해외 주식 할 때 만나 뵙도록 해요. 바이바이.